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브리TV 김민석 교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산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가산세라는 용어를 가지고 또 한번 우리 짧게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산세, 말 그대로 가산이니까 세금이 더해진다. 이 뜻이죠. 세금이 더해진다. 그러면은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세금은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세금은. 그러니까 세금은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적은 기한이라는 요 시점 안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한은 권리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처럼 신고자, 즉 이걸 납세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납세자가 신고할 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그러면 말 그대로 신고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납부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건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불이익이 바로 가산세라는 그런 불이익이 되겠습니다. 예. 가산세라는 그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 가산세는 종류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기타 이제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또 이제 세목별, 세금 유형별로 뭐 증빙이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아니면 뭐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서 그런 다양한 가산세 규정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된 가산세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 신고를 제때 못했을 때, 납부를 제때 못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신고 납부를 할 때 내줄 세금이 뭐 9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납부할 것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토탈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세금이 합산이 돼서 100만 원이 합산이 돼서 이제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고지서가 발송이 돼요. 그러면 이 고지서를 딱 열람을 해보면 고지서에 이제 100만 원이 써져 있겠죠. 그러면 이 고지서 내로 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또 안 내고 만약에 미뤘다. 납부를 지연했다 이거예요. 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우리가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걸 이제 가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가산세라는 형태를 통해서 세금을 또 부과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산세라는 제도는 의무, 신고 의무, 납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러니까 위반한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더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종류가 있는데 보시면 종류가 첫 번째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두 번째가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가산세율이 낮은 게 뭐죠? 가장 가산세율이 낮은 게 과소입니다. 과소. 과소 제일 낮아. 그렇죠? 그럼 과소는 우리가 해당 납부세액의 10%가 발생이 됩니다. 10%. 그러니까 과소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를 했는데 내가 축소해서 신고한 거예요. 축소해서 줄여서. 그렇죠? 그러면 줄여서 신고했다면 추가적으로 더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더 신고 납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예 무신고가 됩니다. 아예 무신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어. 아예 무신고가 돼요. 그럼 무신고가 됐을 때는 납부세액이 이제 20%가 됩니다. 2배가 되죠. 2배. 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지연합니다. 납부를 지연했을 때 가산세는 해당 납부세액의 0.02%씩 부담하고 경과된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10일이 경과됐다면 뭐 이건 하루당 0.02%니까 10일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0.22%가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도 계속 개선이 됩니다. 티끌모아태선이라고 이것이 한 1년 정도 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면 9%대 정도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부정행위. 이제 부정행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재산을 은닉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장부를 조작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허위로 증빙을 만들었다거나 우리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같은 걸 말합니다. 다운계약서. 네. 아마 업다운 계약서를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거래가에 대비해서 다운해서 이제 계약서 쓴다거나 업해서 쓰면 이건 이제 이걸 또 문제를 삼아요. 자, 이랬을 때는 잠깐만치 가산세율이 10% 과소신고 10%라고 한다면 그거의 한 4배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많은 세금 부담하죠.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신고를 나름대로는 이제 제때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내가 이 신고를 모르고 신고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신고를 한다라고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내가 세무사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착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축소신고, 과소신고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좀 억울한 면도 있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세무서한테 내가 사실은 뭐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늦게라도 우리가 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좀 하면 어떨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제도가 늦게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가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수정신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뭐냐면 얘는 무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신고를 말하는 거고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무신고를 했든 과소신고를 했든 늦게라도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수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면 9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딱 끝나고 나서 아차! 놓쳤다. 그러면은 1개월 이내에 해주면은 50%까지 감면을 해줘요. 50%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한 후 신고보다는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 전 사두었던 토지를 이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무역 박람회가 있어. 무역 박람회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땅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요? 네. 그러면 땅을 처분하는 거니까, 땅을 파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세를 내는 거죠.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 법률 용어예요. 양도는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우리는 양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를 양도라고 그래요.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고 이제 내가 넘겨주고 나면은 우리가 돈을 받겠죠. 이걸 우리는 대가라고 하죠.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양도세를 부담해줘야 돼요. 양도세를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땅 팔았다, 집 팔았다. 보통 이렇게 하죠. 집 팔면 얼마 내느냐? 세금. 그때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신고가 양도일, 이때 양도일은요, 잔금 날짜예요, 잔금.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되잖아요. 그 마지막 잔금 치른 날. 보통 이제 2달 잡아주는데 그러면 뭐 3월 1일 날 계약했으면 이제 5월 달에 잔금 날짜 되겠죠. 그러면 5월 뭐 20일 날 잔금이 왔다. 그러면 20일이 속한 날의 말이면 5월 30일 날이 되는 거죠. 이날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제때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했으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고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실수 안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양도세 사례가 있습니다만 날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세금마다 뭐 취득세는 취득일, 즉 잔금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해라. 양도세는 뭐 2개월 이내 신고해라. 상속세는 뭐 6개월 이내 신고해라.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해라. 이런 신고 기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산세라는 용어 가지고 가산세를 주의하자. 네, 우리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도 절세가 되는 거지만 세금을 더 내지 않는 것도 절세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